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사이버보안 전공 권대현입니다. 오늘 덕성여자대학교 YC센터에서 주관하는 걸즈 엔지니어링 위크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전공 소개, 전공 선택 과정, Q&A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공 소개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물었고 워크넷에서도 23만 명의 이력서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는 학과가 바로 사이버 보안 전공인데요. 최근 고도화되는 보안 이슈나 범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약 10만여 명의 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인력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고 사이버 보안 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공은 컴퓨터 공학을 기본으로 정보 및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다양한 해킹 공격 및 취약점 분석 기술의 이해를 통한 침해 대응과 예방 등 정보보호 기술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전공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기본으로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나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입니다. 커리큘럼은 덕성여자대학교 사이버 보안 전공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커리큘럼인데요. 저희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학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 수업이 1학년 때는 별로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1학년에는 사이버 보안 개론과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들었고요. 2학년 때는 자료 구조, 객체 프로그래밍 기초, 심화, 기초 암호학, 응용 암호학, 컴퓨터 통신, 스마트 앱 프로그래밍 등을 배웁니다. 3학년에는 네트워크, 파이썬 해킹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네트워크 보안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웁니다. 4학년에는 지능 보안 프로젝트 1, 2, 요건 졸업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모의 해킹, 딥러닝, 악성 코드, 블록체인을 배웁니다. 2학년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자료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공학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을 배우고 3학년 때부터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그래밍 보안,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 등을 배우게 되고 4학년 때는 실무와 이론을 완전히 합친 졸업 프로젝트와 모의 해킹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은 학교마다 또 매해마다 교과 과정이 매번 달라지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타 전공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전공으로는 컴퓨터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치중하여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버 보안은 컴퓨터 공학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암호학, 모의 해킹 등 보안 전반적인 내용을 치중을 두는 학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이버 보안은 컴퓨터 공학 플러스 보안 플러스 신기술이다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매우 다양한데요. 일단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다면 네트워크 보안으로 가시면 되고 암호에 관심이 있다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던가 암호학 연구원이 되시면 되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인공지능 보안, 악성코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악성코드 보안,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시큐어 코딩 등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직종으로 가시면 됩니다. 진출 직업은 사이버 보안 전공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 흥미로운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진로를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공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로 공부를 하셔서 사회에 진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출처는 워크넷 학과 정보 인포그래픽에서 가져왔는데요. 진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보안 전공에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보안하시면 떠올리는 사람이 화이트 해커 이런 분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화이트 해커는 대부분 머리가 막 똑똑해야만 화이트 해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건 확실히 기본적인 역량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보안에서는 화이트 해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계획적이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보안 전공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꼼꼼한다는 게 보안 이슈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 꼼꼼하고 예리한 분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매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안 이슈를 발견을 하고 그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가 필요한 성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킹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기술을 악용하지 않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공 선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로 나누었는데요. 일단 고등학생 때는 독서와 진로 탐색으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독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독서를 진행하면서 매달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공학 계열의 책을 주로 읽었는데 전 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가 인공지능이어서 인공지능 분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 과학 동아리 활동이나 과학 과제 연구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재반 활동도 했었고 공학 스쿨 프로젝트도 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GW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치하고 있던 수원의 성균관대학교에서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자연과학보다는 공학 계열에 더 적합한 것 같아서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공계 분야를 진로로 희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는 어떤 분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학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전공 선택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 분야를 점점점 좁혀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학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과학과제 연구 등과 같이 이 두 가지 활동은 자연과학을 주로 다루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자연과학과 같이 원리를 중심으로 원리를 공부하고 원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기술을 이용해서 그 눈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학도의 길을 걷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학 계열을 희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 활동과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면은 이 직업이 안 맞을 것 같아 하시면 그것을 지워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종을 좀 좁혀 나가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는 학부제를 겪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학부제를 겪다 보니까 전공 수업은 컴퓨터
컴퓨터 원리학 응용, 사이버 보안 개론, 그리고 다양한 교양 수업 등을 들었는데요. 물론 전공 수업이 이것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컴퓨터 전공은 컴퓨터 원리학 응용, 사이버 보안 개론 수업만 들었습니다. 컴퓨터 원리학 응용은 컴퓨터의 자료 구조도 배우고 아니면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사이버 보안 개론은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 그리고 암호화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 아니면은 공급 기술들의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이버 보안 전공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암호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보안의 개념, 아니면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사이버 보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지 못했던 보안 개념들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것도 있고, 악성 코드 탐지와 대응과 같은 것처럼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지해내고 이제 대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전 좀 흥미로워서 보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선택 과정을 살펴보시면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좀 좁혀내고, 대학교 1학년 학부제를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계열 진로를 선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컴퓨터 공학 사이버 보안 전공 소프트웨어 중에 저는 사이버 보안 개론을 듣고 보안의 개념이 좀 제가 기존에 모르던 내용이라서 좀 흥미로웠던 점을 많이 느끼게 되어서 보안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전공 탐색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결국 좀 제가 원하는 직업으로 좁혀 나갔던 점이 가장 제가 잘했던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학부제가 제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전공을 선택하게 되실 때 만약에 학부제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시게 된다면 학부제라는 것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전공을 탐색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완했으면 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꼽아보자면, 프로그래밍 공부를 미리미리 했으면 지금 전공 수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또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조금 더 했으면 어떤 분야에 보안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생겼지 않을까. 지금 좀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수업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좀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보안 전공은 어떤 활동이 있고 대회가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격증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보안기사 자격증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는 점만 언급을 해드리고, 아마 졸업 후나 아니면 실무로 넘어가서 여러분 취업하시고 나서도 따시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이나 대회는 이런저런 학교 강의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실무 역량을 쌓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봤는데요. 동아리는 학교 강의에서 배우는 이론을 심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킹 동아리나 혹은 개발 언어를 스터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보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소모임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배우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 실무에 가까운 것을 배우는 거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미오비 화이트 스쿨이나 S개발자 혹은 위셋에서도 사이버 보안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이트 참고하셔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나 아니면은 보안 직무에 지금 실제로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세미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미나나 포럼 혹은 진로 박람회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 진출해서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여러분들 보안 이슈나 보안 동향들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회를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쌓았던 실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는 CTF, 모의해킹, 해커톤 등이 있는데요. CTF, 모의해킹, 해커톤 모두 공공기관이나 혹은 국가기관 아니시면 기업에서도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대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학과 홈페이지나 혹은 기업 홈페이지 아니면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셔서 이런 대회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키사, W브릿지, 드림핵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사입니다. 키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동향을 알 수 있는 동향 보고서, 연구 등이 있는데요. 정기 간행물로도 발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보안 동향을 살펴보시고 어떤 보안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요즘에는 어떤 기술들이, 어떤 공격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러 가지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니까 이 점도 필요하시면 꼭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W브릿지인데요. W브릿지도 위셋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이트다 보니까 다양한 이공계 계열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많이 운영하니까 보안 분야에서도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꼭 수강을 하셔서 좋은 영향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는 보안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드림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드림핵은 해킹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육 자료와 문제들이 다 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개념을 학습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튜토리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도해보시는 분들은 웹 해킹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대학 생활 조언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학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점은 전부 4점대가 넘었는데 일단 학점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학점이 괜찮았던 이유는 A 비율이 높은 강의를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좀 성적이 물론 교수님마다 강의마다 성적 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보통은 실습 과목, 실험 과목, 외국어 교양 수업은 A 비율이 더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물론 학교마다 커리큘럼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A 비율이 높은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학점이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실습 과목인 경우에는 벼락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공부해보시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담인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프로그래밍 실습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는지 벼락치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시험 성적을 잘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실습 과목인 경우에는 매일매일 과제를 성실히 하시고 혼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알고리즘도 생각해보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에는 너무 많은 강의를 수강하시면 학교 시험 기간에 너무 많이 힘들 수 있고 과제가 너무 많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 벅차실 수가 있으니까 감당 가능하신 만큼만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로 취미나 교양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학 입학 후에 공부 말고도 다른 취미가 있으면 학교 생활이 조금 바빠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배워본다던가 아니면 회화 그림을 배워본다던가 하는 등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해보면서 좀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교양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평소 관심 있었거나 듣고 싶었던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공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학업에 좀 짜증도 나고 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전공과 관련이 먼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들으시면 좀 전공 수업을 듣다가도 한 번씩 기분 전환이 되니까 여러분들 교양 수업은 꼭 재미있는 수업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하고 목표 관리가 대학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본인 스스로 혼자 알아서 찾아서 프로그램도 수강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도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년 목표를 미리 세워둔 후에 계획을 차근차근 수행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다 보면은 비어있는 공강 시간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 4시간씩 붕 떠있는 공강 시간은 과제 시간이나 독서 시간, 아니면 교내에서 근로를 하시면 교내 근로 시간으로 채우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밤새서 공부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공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공지사항을 안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시간표가 갑자기 변동이 되거나 휴강이 되거나 혹은 과제 마감일이 바뀌거나 혹은 강의실이 시험 보는 날에는 다른 강의실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간에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 시험 기간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다이어리에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학 입학 전 미리 공부해야 할 것이 있나요? 대학 입학 후에 공부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해야 할 것이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 추천드리는 거는 정보보안 개론서를 읽는 거, 그리고 자료 구조, 네트워크 통신이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프로그래밍 공부는 실습도 해보시면 아마 전공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보안 개론서를 읽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IT 분야 신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GPT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챗GPT를 이용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최근 보안 이슈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아니면 보안 뉴스와 관련돼서 계속 읽어본다던가 하는 등에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원과 취업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일단 이거는 회사나 직무마다 원하는 역량도 다르고 본인의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학원 후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나누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조금 더 내 역량이 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완전 목표나 아니면 성향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에 입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무가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전공에 입학하셔서 교수님들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분야 전망은 좋은 편인가요?
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이 발달하면 그에 대한 보안 기술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기업에서도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굉장히 많은 추징금을 물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기업에서도 정보가 유출되면 그것이 기업의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안 분야 전망은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미란다 하트라는 작가의 말 중에 18살 때 생각했던 미래는 아니지만 난 지금의 내가 좋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후회되는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지만 후회되는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또 다른 길에서 새로운 나의 진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PPT 제작은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으로 제작했고요. PPT 폰트는 G마켓 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은 사진 아래에 출처를 남겨놓았고 기사 URL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이버 보안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에 경품 추첨에서도 자동 응모가 되니까 꼭 알려주세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